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이번 장은 나의 첫 안드로이드 샘플 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장에서 진행될 내용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본 정보의 이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화면 좌측 상단에 New 아이콘을 누르던지 혹은 Ctrl N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New라는 창이 뜨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클립스는 IDE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플랫폼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플랫폼 개발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저희는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뜨는 New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정보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배워도 상관없지 않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 이거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필요한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쉽게 말하면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면 카톡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뭐 계산기면 계산기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앱을 제가 개발해서 이제 앱을 설치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아이콘 아래 이름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이름을 보고 이 앱의 이름을 이거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게 애플리케이션 네임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한 화면의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이 애플리케이션 네임이 사용돼요. 이것도 사용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다음 프로젝트 네임인데요. 프로젝트 네임은 뭐 어플리케이션 네임이랑 유사하게는 지었지만 이건 개발자를 위한 이름이에요.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명이니까 이클립스 화면에서 개발자가 여러 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예제 앱을 많이 만들다 보면 여러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져요. 그 프로젝트끼리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물론 네임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한 안드로이드 베이직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했어요. 만약 여러 개가 있다면 이 이름으로 유일하게 구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을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로 가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루트가 돼서 소스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소스의 위치에 폴더명이 해당되는 거죠. 루트 폴더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위한 개발자를 위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어플리케이션 네임과 구분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패키지 네임이 있는데요. 패키지 네임은 좀 특이하게 지어요. com.superdroid.test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이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혹시 웹페이지 URL 주소를 입력할 때 방식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 순서의 좀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키지명이 com.슈퍼드로이드.com 테스트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명을 말을 해요. 뭐 웹페이지 URL 주소랑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 주소는 소스의 주소와도 매핑이 돼요. src 안에 com 폴더가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 회사명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 이 이름이 뭐 KR 뭐라든지 이런 이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회사명은 이제 제 회사가 만약에 슈퍼드로이드라면 슈퍼드로이드라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안에 폴더가 또 생겨요. 소스 폴더가 생겨요. 그다음 마지막에 테스트는 앱명이에요. 이 앱명은 이제 계산기면 뭐 캘큘레이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또 역순으로 폴더가 하이 폴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소스를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유일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분명 지역으로 축소가 되고 이제 동일한 앱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회사명으로 한 번 더 추려지고 앱명으로 또 한 번 추려지기 때문에 점점점 유니크한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니크한 이름이 필요한 거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시스템에 앱을 구분하는 유일한 이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패키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구글 플레이나 삼성 앱스, 티스토어 이런 이제 마켓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서 단말기에 설치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 이 앱을 구글 막 플레이에도 올리고 삼성 앱스에도 올리고 티스토어에도 올렸다고 했을 때, 구글 플레이에서 한번 설치된 앱의 패키지명으로 삼성 앱스의 패키지나 티스토어의 패키지가 설치될 수가 없어요. 패키지명이 같기 때문에. 어, 앱 내에서는 이 패키지명이 유일한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유일한 이름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반드시 유니크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앱을 구분하는 방법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예를 들었을 때 내 패키지명을 이걸로 해서 올렸다면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못 올려요. 마켓 자체에서 이제 중복 패키지명을 차단해 주는 거죠. 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 올렸던 패키지명의 앱을 삼성 앱스나 다른 마켓에서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켓이나 이런 중복된 패키지명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마켓에 내 패키지명을 먼저 올리면 먼저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 앱 패키지명을 지을 때는 조금 유니크하게 지어주는 게 나중에 문제점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계산기 같이 이렇게 앱이 사용자를 위한 이름이에요. 사용자를 위한 이름, 즉 보여주기 위한 이름. 나중에 다른 사용자가 제 앱을 부르는 이름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네임은 개발자를 위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개발 기간 중에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뭐 캘큘레이터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죠. 패키지 네임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위한 이름이에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설치된 앱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일한 이름으로 이 패키지는 뭐다, 이 패키지는 이렇다 저렇다, 뭐 삭제된다, 뭐 여러가지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Minimum Required SDK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SDK 버전 뭐 이렇게 설정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버전 체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안드로이드 버전 체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에이펫 16도 있고, 안드로이드 4.1, 그다음 젤리빈, 전부 다 버전을 구분하는 이름 같은데 3개씩이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처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먼저 버전 체계를 알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 버전 플랫폼 버전부터 볼게요. 1부터 현재 4.4까지 나왔거든요. 출시일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버전 1을
지칭하는 버전이 애플파이라고 하고, 뭐 그 위로 가서 바나나 브레드,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이런 순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코드명이 안드로이드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반 그냥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였던 분들은 이 코드명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는 키캣 API 레벨 19 4.4 버전이 나왔고 2013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버전 체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일단 이 키캣, 젤리빈 이러는 버전은 코드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안드로이드 개발팀 내에서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키캣이라는 버전을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개발사 팀에서 내부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칭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름을 버전 1.0, 2.0이라고 부르기에는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버전을 지칭하는 것도 헷갈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재밌게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비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원래는 외부 사용자들이나 대중들은 몰라야 되는 이름이죠. 근데 워낙 이게 안드로이드 이름이 재미가 있어요. 우선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지만 순서를 보시면 알파벳 A부터 순서대로 붙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그 디저트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어요. 젤리빈 이런 거. 제가 사진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클레어라는 디저트 이름 프로요 얼음에 좀 얼려진 그런 요거트 같은 그런 거죠. 진저브레드 이런 이름들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그냥 이렇게 내부적인 이름으로 놔두지 않고 그냥 공개해서 친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해버렸어요. 물론 정확한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원래 내부적인 이런 코드명은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비밀리에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코드명은 너무 재밌게 됐고 안드로이드에서 좀 이 버전 체계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데 이 사용자가 이 버전이 워낙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이 젤리빈 버전이냐 키캣 버전이냐 너는 어떤 폰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헷갈리는 그냥 순수 4.4 이런 버전보다는 이런 코드명을 많이 부르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버전이 플랫폼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버전이 이제 1부터 2, 1.5, 1.6, 2.0, 2.00, 2.01, 2.1, 2.2 이렇게 증가가 돼서 4.4까지 왔거든요. 이 버전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이게 코드명에서 개발이 완료된 다음 플랫폼 버전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확한 버전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은 어떻게 보면 정식 버전이라고도 불리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버전으로 서로 얘기하고 지칭하기 때문에 개발자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용자 버전이라고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버전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플랫폼 버전 말고 API 레벨이라는 게 또 생겼는데요. 차이를 보시면 이거는 상수고 정수고 플랫폼 버전은 소수점도 아니고 4.0.4 마이너 메이저 버전 이렇게 나뉘는데 좀 버전 체계가 수는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는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API 레벨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코드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안드로이드는 하위 버전과 상위 버전에 따라서 상위 버전 올라갈수록 새로운 API가 생기잖아요. 그 새로운 API는 하위 버전의 그 버전의 API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버전에서는 그 API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내부적으로 이렇게 if문으로 현재 단말기의 버전이 4.0.1 이상이면 이런 조건문을 많이 붙이는데 코드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플랫폼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if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일 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상수적으로 정수형으로 이렇게 붙인 게 바로 API 레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스 버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소스에서 사용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스 버전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소스 버전은 결국 개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사용하니까 결국은 개발자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하자면 이거는 코드명은 사용자 코드, 사용자 버전. 그럼 플랫폼 버전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을 대표하는 이제 정식 안드로이드 버전이고 API 레벨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쓰는 버전이에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API 레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익숙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버전을 얘기할 때는 저는 API 레벨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PI 레벨은 보시면 1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뭐 외우기도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버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버전을 선택해 주는데 저는 이제 API 버전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라는 거는 하위 호환성을 어디까지 맞출 건지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앱이 얼만큼 하위 레벨의 버전까지 지원할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버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능 위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 레벨 9에서는, Activity Show Dialog라는 함수들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API 10에서는 NFC, 그러니까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근거리 통신하는 어떤 API들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거에 해당돼요. 하드웨어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API 16에는 Activity Finish Affinity라는 함수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함수가 좀 편리한데 개인적으로는 앱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구동했을 때 한꺼번에 종료할 수 있는 함수예요. 예, 어쨌든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는 함수예요. 자, 어쨌든 이런 각각의 함수들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finish affinity라는 함수를 필요로 의해서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하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버전이죠. 16 미만의 버전에서 15, 14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min 넘버를 그러니까 하위 완성 버전 넘버를 16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15로 하게 되면 15 버전의 단말기에서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15 이하의 단말에서 깔리면 이 API를 쓰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 단말에서는 이 AP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능 중심에 내가 NFC를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면 min 넘버를 API 레벨 10 이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자기가 지원할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 버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 말고 액티비티 쇼 다이얼로그라든지 액티비티 피니시 어피니티라는 함수들은 굳이 안드로이드가 지원되는 이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구현해 버리면 되죠. 하나씩 액티비티를 전부 다 종료해 버린다거나 방법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API min 버전을 16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NFC API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API 레벨 10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저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 위주의 선택도 어느 정도 중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어요. 우선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단말의 버전을 봤을 때 이게 100%라고 봤을 때 프로요 8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이 0.7, 13.5%가 진저브레드 API 10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발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민 버전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 앱을 개발했는데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이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쓴다는 건 많이 팔리는 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유용한 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한 17%만 쓰는 사용자들을 위한 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API 민 버전 15까지를 지원하면 85.8%, 전 세계 사람들 중에 85.8%가 자기 단말에서 깔아서 쓸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프로요 8버전과 10버전의 개발자 중간 버전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어서 없는 거예요. 자, 10버전의 버전까지 굳이 지원을 하면 뭐 15% 포함이 돼서 한 15%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API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일단. 그래서 저자는 이 기준으로 현재 지금 7월 달에 나온 이 정보거든요.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앱이 되기 때문에 API 민 버전을 15로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자는 이 정보가 지금 매달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2014년 5월, 13년 5월 달부터 수집을 해 나갔거든요. 이 수집된 정보는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좋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전 바로 페이지에서 15 정도면 85% 정도가 되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15를 봤을 때 한 달에 1% 정도 가량씩 사용자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5%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그렇다는 거는 뭐 이 위로 사용자는 점점점 늘 것이고 15% API 레벨 15는 6개월 이후는 거의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15를 사용할 필요가 지금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굳이 API 레벨 15를 놓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라면 16을 쓰겠죠. 그래서 하위 환상 API 버전은 물론 저자의 의견이 좀 있는 거지만 현재 2014년 7월 기준에서는 API 레벨 16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API 16 레벨을 쓰면 뭐 지금 당장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뭐 프로젝트가 아무리 빨리 끝낸다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API 레벨은 16 레벨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민 버전을 16으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니 API 레벨 16에서 유용한 API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편리한 API들. 그 15와 16 사이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15에서 없었던 그런 API들이 분명히 경험을 해보시면 16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해소가 되는 기능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액티비티, 피니시, 어피니티 같은 거라든지 뭐 많아요. 그래서 16을 많이 오래전부터 제가 수집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API 레벨 10을 계속 10을 선택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워낙 사용자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38.4%나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API 레벨 답답하지만 써왔는데 이제 점점 줄어서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16을 쓸 때가 된 거죠. 되게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 선택을 할 때는 저자의 생각은 API 레벨 16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추이를 살피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수집해 드렸지만 뭐 제 카페를 통해서 계속 공개는 할 거지만 이런 추이를 보고 다음 뭐 내년에도 어떤 버전을 선택해야 될지 뭐 내년에 19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수집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사이트 잠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랫폼 버전들이 계속 매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스크린 사이즈, 전 세계에 쓰는 스크린 사이즈나 뭐 덴서티, 뭐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이런 정보도 나와 있고요. 이런 정보는 계속 수집해 두는 게 좋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수집된 예전 정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타겟 SDK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많은 개발자들이 이게 뭘 설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타겟 SDK는 이 SDK에 따라서 테마가 바뀌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있어요. 보시면 기본 테마 API 레벨 10까지는 조금 이런 테마를 사용했었는데 API 버전 11부터는 조금 더 세련된 홀로 테마라는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SDK를 10 이하로 주시면 과거 버전의 이런 테마를 사용하게 되고 11 이상의 홀로 테마를 11 이상의 타겟 SDK 버전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최신은 아닌데 어쨌든 홀로 테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테마 기능은 내부적으로 소스 안에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 아니고요. 어쨌든 영향만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타겟 SDK는 제일 중요한 건 안드로이드 정책이에요. 안드로이드 정책은 API 레벨, 그러니까 각 버전마다 조금씩 틀려요. 상위 버전으로 갈수록 좀 더 앱을 안정하게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중 하나로 API 레벨 8까지의 단말에서는 메인 스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앱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스레드예요. 네트워크 작업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네트워크에서 통신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작업들을 허용한 거예요.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메인 스레드는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API 레벨 9부터는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를 작업을 하면 스트릭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안드로이드가 앱을 강제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API 레벨마다 이런 정책이 틀리는데요. 물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앱이 끊김없이 그리고 부드럽게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고 모두 다 중요한 정책들,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반영하려면 이제 이 레벨은 타겟 SDK 버전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안드로이드가 버전이 높아지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앱에서 필요한 정책이 뭐다라는 게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PI들도 좀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하위에서 만약에 내가 앱을 8일 때 앱을 개발해서 마켓에 올렸어요. 올렸다는데 이때는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작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앱이 죽지는 않죠. 근데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 앱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정책이 그냥 달라졌을 뿐인데 잘 돌아가는 앱을 예전에 잘 돌아가는 앱을 강제로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SDK 버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 타겟 SDK 버전을 8로 설정을 했다면 아무리 단말기가 9인 단말에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예전 정책을 따라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앱은 여전히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 SDK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정책에 어디에 맞출 건지 결정하는 버전이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뭘로 지정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 프레임워크 소스를 보시면 메인 스레드 네트워크 작업 허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타겟 SDK 버전을 통해서 이 타겟 SDK 버전이 현재 버전과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작업을 하면 강제로 종료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죠. 분명히 타겟 SDK 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타겟 SDK 버전을 결정할 때는 저자의 기준에서는 높은 버전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최고 좋은 정책, 그러니까 자기 앱이 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고 높은 정책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정책에 맞추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복잡하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타겟 SDK는 안드로이드 정책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버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 할수록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최신 버전의 API 레벨을 사용하는 게 좋다가 결론입니다. 네, 다음은 컴파일 위드라는 버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앱에서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상위 버전, 최상위 버전을 선택하면 기존에 나왔던 라이브러리 함수들이나 뭐 그런 최신 API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내가 만약에 민 버전이 한 뭐 10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민 버전이 10이라는 말은 하위에 10버전까지 10버전까지의 단말에서 깔릴 수가 있고 실행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6레벨에서 새로 나온 API를 썼는데 혹시나 라이브러리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썼는데 10의 낮은 API 레벨의 단말에서 설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말에 설치돼서 내가 스스로 최신 라이브러리 써버려서 컴파일해서 설치해버리면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수로 이제 최신 API를 쓰게 되는 거죠. 내가 API를 16으로 맞추고 민 버전이 10이라면 하위에 지원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의 API들은 무분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할 때는 민 버전에 맞추는 게 좋아요. 민 버전에서는 상위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API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예 못 쓰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위 버전에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함수들 중에는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API 자체가 문제가 돼서 디플리케이트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보안, 기능, 성능 등의 문제로 비곤장되는 API들의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PI 레벨 7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액티비티 매니저인데요. 어떤 특정 패키지를 강제로 종료해버리는, 그러니까 내 앱에서 특정 앱을 강제로 종료해버리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하죠. 내 앱에서 다른 앱을 막 죽여버릴 수 있으면 바이러스성 앱이라든지 어떤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막 다른 프로세스를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백그라운드에 있는 다른 앱들을. 너무나 위험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API 레벨 8부터 디플리케이트 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위 버전의 7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상위로 가면서 위험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안 쓰게 되죠. 근데 이런 안 쓰기 위해서 근데 상위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 디플리케이트 된 코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클립스 자체적으로 이렇게 취소선을 꺼줘요. 디플리케이트 됐으니까 나중에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비추천해 주는 거죠.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컴파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버전은 민 버전에 맞춰라고 했는데 민 버전을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디플리케이티드 된 이런 API들을 이클립스에서 구현할 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위 버전의 디플리케이티드 함수들을 무분별하게 또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복잡해졌죠. 상위 버전을 쓸 수도 없고 민 버전에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저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최초에 앱을 개발할 때는 민 버전을 맞춰서 개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단계에서 한 번씩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이 버전은 컴파일 버전은 계속 라이브러리는 바꿀 수 있거든요. 앱 내에서 패키지 내에서. 그래 바꿔가면서 이제 한번 바꾼 다음에 소스 중에 디플리케이티드 된 함수들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디플리케이티드 된 것들이 있다면 어쨌든 분명히 또 다른 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API들이 추가됐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됐거나 그렇거든요. 아니면 없어졌다면 자기가 직접 그런 API를 구현해서 만들면 돼요. 그럼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복잡한 API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민 버전에 맞춰서 개발하다가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컴파일 버전을 바꾸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발 시의 라이브러리는 min required SDK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개발 중 주기적으로 최신 API 버전 라이브러리를 변경하셔서 디플리케이트 된 API를 내가 쓴 게 있나 없나 정도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썼다면 다른 API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수정했다면 다시 원래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 버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전 페이지에서 변경하면서 쓰시라고 했는데요. 잠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프로젝트를 다 생성한 뒤 여기 보면 자기가 지금 사용 중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버전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명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프로퍼티스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고 자기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지금 적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버전이 바뀌어요. 그 라이브러리 버전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위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테마가 있는데 홀로 테마, 홀로 라이트 테마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내부적으로 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걸 선택하시든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테마의 종류에는 홀로 라이트 테마와 홀로 다크 테마 그 이전에는 기본 테마들이 있는데 크게 이 홀로 테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홀로 테마의 라이트 테마는 좀 밝은 계열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홀로 다크 테마는 좀 어두운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테마는 뭐 기능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어서 개발자 취향이 밝은 계열을 쓰고 싶거나 어두운 계열을 쓰고 싶다면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